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춘문예 당선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볼 작품은 2021년 한라일보 시부문에서 당선된 신윤주 시인의 도서관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윤주. 커다란 눈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수백의 실핏줄들이 네모난 바스켓을 움켜쥐어요. 하늘로 날아올라요. 바다의 표지는 잔잔해지고 파도가 물러간 페이지마다 떠밀려온 해인초들이 엉겨붙어요. 해인초가 손끝에서 잘게 부서져요.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시간이 이어져요. 키자비는 가시 박힌 손으로 안개를 더듬으며 항로를 찾고 있어요. 날씨만 도와준다면 오늘 안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커먼 해인초들이 대서양을 밀고 들어와 바다의 귀 속에 이야기를 풀어넣어요. 귀를 막아도 노랫소리가 들려요. 저기 범고래떼가 몰려와요. 표류하는 낱말 조각들을 등에 실어 해안선으로 날라요. 실핏줄이 터지고 열기구가 휘청거려요. 행운이 문단 밖으로 달아나려 해요. 숨이 차요. 하강하고 있어요. 저 멀리 익숙한 초록색 대문이 보여요. 마당에는 안개꽃이 흐르고요. 열린 창문으로 파도가 들이쳐요. 파란 잉크가 옷에 튀어요. 발목이 잠겨 첨벙거려요. 이만 돌아가야 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끝으로 모래의 지문들을 털어내요.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한없이 부풀어 올라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시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서 있는 화자가 바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목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안선에서의 그 상상의 순간을 도서관에서 책을 모험하고 읽어가는 그러한 경험과 연관을 시켜본 듯 합니다. 화자로서는 바다라는 공간은 도서관이고 그 공간 안에서 미지의 책을 꺼내 읽는 것이 바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선 첫 줄에 커다란 눈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화자가 직접 하늘을 고개 들어 올려다보는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수백의 실핏줄들이 네모난 바스켓을 움켜쥐어요 라는 것 등을 보았을 때 화자가 고개 들어서 바다 너머를 상상하는 장면은 열기구를 타고 바다 위를 모험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실핏줄이라는 것은 열기구에 있는 이 밧줄이 될 것이고 네모난 바스켓은 열기구의 탑승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화자가 자신만의 열기구를 띄었을 때부터는 바다는 이제 상상의 공간이자 미지의 모험 공간이 됩니다. 페이지마다 떠밀려온 해인초들이 있고 표지는 잔잔하고 해인초는 잘게 부서지고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겠죠. 실제의 시간과 무관한 자신만의 상상적 시간이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자비는 가시 박힌 손으로 안개를 더듬으며 항로를 찾고 있어요. 모험의 세계는 그 앞이 명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개를 더듬어가며 나아가야 할 항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날씨가 도와준다면, 주변 환경이 도와준다면 어떤 목적지에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는 까닭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기구를 타고 가는 모험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는 상태로 무엇인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일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 상상할 수 있겠죠. 자신이 선망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직 알지 못해서 만나서 알아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넓게 본다면 어떤 타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시커먼 해초들이 대서양을 밀고 들어와 바다의 귓속에 이야기를 풀어놓는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이 시인의 출신지가 제주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섬 밖의 공간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서양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단순히 섬 밖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공간을 상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은 지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아주 멀리 있는 바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섬이라는 공간에서 저 너머의 육지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저 너머 이상의 거대한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이미지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튼 그러한 아주 드넓은 몸의 공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귀를 막아도 들리는 노랫소리인데 자꾸 모험을 하도록 유혹하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겠죠. 바닷가에서 노랫소리라는 점에서는 어쩌면은 신화에서 세이렌이 생각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의 하나이죠. 뱃사람들을 노랫소리로 홀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세이렌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험이 과도해졌을 때 이 모험의 유혹에 계속 이끌려 갔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노랫소리라는 점은 마치 세이렌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와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이렌은 요즘 말하는 그 사이렌 소리이기도 하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줄을 보면 범고래 떼가 나오는데 표류하는 낱말 조각들을 등에 실어서 해안선으로 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실핏줄이 터지고 열기구가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이 열기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범고래 떼가 몰려와서 상상을 더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이후의 장면과 연관을 해보면 노랫소리를 듣고 멀리까지 모험에 이르는 와중에 범고래가 일종의 현실을 자각하게 한 매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표류하는 낱말 조각들을 등에 실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자신의 모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표류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낱말 조각도 아니었겠죠. 튼튼한 문장이나 이야기 이상의 서사이어야 했을 텐데, 이 조각난 것들을 범고래 떼가 해안선으로 날라줍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해안선까지 낱말을 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자는 이야기를 상상했지만 이것의 현실은 낱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나서부터 이 열기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행운이 문단 밖으로 달아나고 숨이 찬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강을 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상승의 구도였지만 이제는 다시 하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는 저 멀리 익숙한 초록색 대문이 보이고 마당에는 안개꽃이 보이고 열린 창문으로 파도가 들이칩니다. 아마도 화자가 살아가는 익숙한 집과 터전의 공간이 비추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이 깨지면서 발목이 잠겨서 첨벙거립니다. 열기구가 완전히 파괴된 순간인 거죠. 이제부터는 화자가 느낍니다. 이만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줍니다. 우리가 모험을 상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공간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간에서 그 이상의 공간까지 확보해보고 싶은 마음의 모험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단순히 도피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도피라고 이룰 수는 없게 되겠죠. 첫 번째의 경우는 떠나는 것만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만나야 할 사람을 알면서도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세계의 인식을 더 넓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래의 지문을 털어내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한없이 부풀어 오른다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험이 비록 상승에서 하강으로 끝났지만 이 하강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강을 이룬 화자의 모습이 쭈그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부풀어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이 모험은 실패의 모험이 아니라 모험 그 자체로서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실패한 모험이었다면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가 있을 때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류하지 않고 상승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하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왔다 갈 수 있게 되는 이 폭만큼의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화자는 다음 날에는 더 멀리까지 이 모험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목적지까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시를 정리해 보자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는 화자가 바다 너머의 세계까지 모험을 이루었다가 어느 선에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험의 방식은 상상 속의 열기구를 타고 가는 방식이었고, 그런 점에서 바다는 도서관 혹은 그 안의 책과 같은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미지의 모험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험이 단번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험 속에서 이룬 것이 서사를 이룬 문장이 아니라 낱말 조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험의 이후에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와야 할 이후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만을 추구했다면 이 화자의 열기구가 하락할 때 이 시가 절망으로 이르러야 했겠지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영역까지 둘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구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선 소감 한번 보겠습니다. 당선 소감의 제목은 여전히 물음표지만 이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인에게 한 해는 무척 힘든 한 해였는데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만큼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안도할 일이 있었고, 또 시를 쓴다는 것에 그래도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시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음 그 자리에서처럼 시인은 미지의 세계이고 물음표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기 위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피라고도 부르지만 그것으론 부족한데, 왜냐하면 자신은 천천히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둘러싼 세계에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장 잘 알게 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윤주 시인에게는 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벗어나서 더 멀리 있는 삶까지 탐험하게 해주는 도구였던 것이고, 또 이것은 동시에 자신을 더 확장하고 정확한 인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의 시에서의 이미지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시인이 모험 자체를 시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이룬 상상이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연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문득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는, 만약 이 시인이 시가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다면 앞선 시에서의 이미지는 만나야 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향해가는 모습으로만 그려지게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대신 이러한 회귀의 방법을 택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서 아마도 더 정확한 인식에 이르고 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성장의 끝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펼쳐주는 성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심사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탄탄한 근력과 섬세한 서정. 먼저 투고된 작품은 서정적 작품 다수와 고유한 제주체험에 기초한 창작 작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의 새로운 시의 탄생은 하나의 초유의 관점의 탄생이라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에 과연 시적인 유의미한 그러한 최초의 발견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열거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생각에 유기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에게 시라는 것은 어떠한 초유의 관점에 탄생을 이루었을 때 쓰일 수 있는 것인 거죠. 이러한 최초의 발견을 이룬 것이 담겨 있을 때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성의 생각만을 반복하고 열거하는 것으로는 한 편의 시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를 세계의 이면에 어떤 새로운 인식의 발견으로 연관을 짓습니다. 예술이라는 것 일반이 되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인식의 차원을 중요하게 본 심사위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해역을 책이나 도서관 공간에 견주었고 바다와 해안선 등 한 권의 책의 표지, 책 속에 담긴 서사로 치환, 그리고 상승 하강 평면 입체의 경계를 활발하게 허무는 신선함이 있었다. 산문시였는데 상상력이 탄탄했고 그 풍경이 드러내는 방식이 섬세하고 서정적이어서 돋보였다. 그리고 함께 응모한 작품 전편이 시적 화자의 어떤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신인으로서의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서두르지 않고 심지궂게 자신만의 시세계를 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심사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탄탄한 상상력과 섬세한 서정이 두 가지 포인트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용 전체가 상상력에 기반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가볍거나 어떤 허술한 상상이 아니라 매우 튼튼하고 질기게 연결된 상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감정이 커다란 것을 향해서 투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러웠다는 점이 이 시의 주요 특징이었던 셈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2021년 한라일보 시부문 신춘문예 당선작 신윤주 시인의 도서관 읽어보았습니다.